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파크랜드 학교 총격 참사 사건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난제 중의 하나인 이 총기 문제, 이번 사건으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참사 사건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학교 내의 대형 총격 사건만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1999년도 콜럼바인 사건을 비롯해서 2007년도 버지니아 텍 사건, 2012년도 뉴타운 커네티컷 사건, 그리고 2018년 파크랜드 사건. 이 사건이 날 때마다 대통령이 조문을 가고 의회가 총기 규제를 모색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긴 세월 한 20년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총기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일단의 학생들이 화이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파크랜드 학생들이 내일 플로리다 주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는 전국적으로 워싱턴 마치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0%가 정치권이 이 문제 해결에 등한했다 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계의 시민들 중에서는 80%는 트럼프가 등한했다. 그리고 공화당 쪽의 60%의 시민들은 트럼프가 할 만큼 했다. 아주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총기 전문가들의 의견,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총기 문제 워낙 해결점 찾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또 정치권도 각각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있는가 하는 회의론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건 일주일이 지난 지금 어떤 해결책들이 모색이 되고 있는지, 또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화이트하우스 시위에 나선 10대 학생들이 피켓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Enough is enough, 이제 그만 좀 끝내라 하는 내용, 또 Am I next? 다음번에 희생되는 나인가? 이런 자극적인 팻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학교 내 총격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치권이 여러 가지 구상을 내놓고 법안도 제시를 하고 했지만은 대부분은 유야무야 제대로 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 총기 규제 문제, gun control 문제는 사실상 확실한 정답이 이거다라고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번에 나온 10대 학생들이 등장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불만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어제 총기 구입자의 백그라운드 체크, 신원조회를 연방 수준에서 더 강력하게 하는 법안에 개괄적인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 정신병력자, 또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폭력 범죄에 대한 총기 판매 금지 조치법에 대한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폭력 범죄가 발생할 시에 그 해당자에게 일정 기간 무기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도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해결책이라는 것이 신원조회 강화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총기 문제는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째는 미국의 헌법이 시민들의 총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약 3억 정의 총기가 이미 깔려 있다는 것, 그리고 악한의 손에 총이 있으니까 선한 자의 손에도 총이 있어야 한다 하는 논리가 강하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파크랜드 사건의 용의자인 니콜라스 크루즈 19살인데 모두 7정의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AK-15, AK-47 공격용 무기들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시민의 총기 구매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는 범죄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 총기 보유를 옹호하는 그룹들,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그룹의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괜한 신원조회를 했다가는 그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조치가 될 것이다 하는 반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도소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소자들 거의 전원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총기 구입의 방법을 질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총기상에서 이름을 대고 신원조회를 받고 총기를 구입한 사람이 전체의 20%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했느냐? 암시장에서 몇십 달러 주고 손쉽게 구입을 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뉴타운 스쿨 참사 사건의 범인, 그의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슬쩍 어머니의 총을 빌려서 범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조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이 정신병력자의 조사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정신병인지, 또 환자의 인권이라든가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교내에서 교사를 무장시키자 하는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만, 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가 총을 차고 한다는 안도 참 어색하게 짝이 없는 안입니다. 또 한 가지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왜 자동 소총, 공격용 무기까지 파느냐? 이것은 금지하자 하는 의견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동 소총 판매, 공격용 판매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최근에 일어난 그 라스베이거스 사건 같은 거 모두 공격용 무기가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범인이 공격용 자동 소총을 가지고 덤비는데 내가 권총으로 그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조사를 했는데,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입니다. 전체의 60%가 의회 그리고 트럼프가 대량 살상 사태를 막지 못했다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80%, 독립적인 그룹에서는 75%가 이것은 트럼프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공화당의 60%는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 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77%는 의회가 할 일을 안 했다, 62%는 트럼프가 할 일을 안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용 무기를 판매 금지하자, 이 지지는 2년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교사를 무장하자 하는 안인데 42%만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인종 문제, 이민 문제, 총기 문제,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소셜 이슈들입니다. 모두가 복잡하고 해결책 찾기가 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만큼 논쟁도 아주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데 이 이민, 인종, 총기, 소셜 이슈가 모두 우리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고로 우리가 한국에 가서 살지 않고 미국에 사는 한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 논쟁의 근거를 좀 심도 깊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2월 20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하이스쿨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가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해 7정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루즈는 어제 붉은색 수의를 입고 손에는 수갑을 찬 채 브로워드 카운티 연방 수뇌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은 희생자들 중 일부의 장례식이 진행된 날이기도 합니다. 크루스의 변호사는 사형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검찰 측에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 규제도 거부해온 공화당이 지난주 파클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하이스쿨 총격 참사로 인해 총기 규제 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플로리다주 상원의장인 빌 갈바노 상원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총기 구입 허용 연령을 21살로 올리고 총기 구입 시 일정한 대기 기간을 두며 반자동 소총을 자동 발사 모드로 바꿔주는 범프 스톡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총기협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주의회 의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비러시아계 외국 투자자 접촉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뮬러 특검이 중국을 포함해 비러시아계 외국 투자자들과 쿠슈너의 접촉을 조사하는 첫 번째 시도로 수사 영역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최근 특검 수사관들이 쿠슈너가 대통령 인수위 기간 동안 가족 기업인 쿠슈너 컴퍼니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 등 해외 투자자들과 접촉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잠재적인 정적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상원 의원 출마 선언을 하자 사흘 만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는 훌륭한 상원 의원이자 오린 해치의 좋은 후임자가 될 것이라며 나의 최대한의 지지도 받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람니 전 주지사는 2016년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았지만 경선에서 반트럼프 운동에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블랙혹스는 어제 경기 중 인종차별 발언을 했던 4명의 팬들에게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토요일 경기 중 흑인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조롱을 해 현장에서 퇴장당했었습니다. 블랙혹스는 어제 성명을 통해 경기장 내의 인종적 부적절한 발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매디건 하원 의장의 측근 보좌관 한 사람이 또 성희롱과 관련해 어제 파면당했습니다. 그의 측근 중 2번째 파면입니다. 피해 여성은 매디건 의장에게 지난 11월 이 부당 행위를 신고했으나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스포츠계에 이미 봄이 시작됐습니다. 시카고 컵스와 와이삭스는 이번 주에 아리조나 캠프에서 춘계 훈련을 시작합니다. 컵스는 오는 3월 29일 마이애미와 그리고 와이삭스는 같은 날 로열스와 첫 게임을 갖게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여자 3000m 계주에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심석희, 최민정, 김아랑, 김예진이 나선 여자 대표팀은 오늘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 7초 36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1000m 경기에도 출전한 심석희, 최민정, 김아랑이 모두 준중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500m 예선에 나선 김효준, 서일아, 황대현도 가볍게 예선을 통과하고 준중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준중결승, 준결승, 결승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미국 여자 스키 하프파이프의 브리타 시고니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마야 시부타니, 알렉스 시부타니 남매도 피겨스케이팅 프리댄스에서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민유라 갬린조는 18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이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조별리그 7차전에서 미국을 9대6으로 누르고 남은 2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6승 1패로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금 5개, 은 3개, 동 4개로 종합순위와 메달 합계수에서 5위, 한국은 금 4개, 은 2개, 동 2개로 종합순위 9위, 메달 합계수에서는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59도, 밤 최저 27도. 내일은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이 다시 30도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9도.
목요일 흐린 가운데 밤한때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6도. 금요일도 흐린 날씨 이어지면서 곳에 따라 한때 비 소식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2도입니다.